이놈의 징여. 이제는 화가 날 지경이에요. 그럼 우리 징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질 수 있죠. 다들 사업하면서 돈 번다길래 나도 대출 한번 일으켜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 실패로 신용불란자가 될 수 있어요. 내 가족이 혹시나 이런 일을 당했는데 부모님, 자녀, 형제 안 도와주실 거예요? 여력이 있다면 발벗고라도 도와주셔야겠죠. 하지만 분명 이것도 징여일 것 같아. 맞아요, 징여예요. 빚을 변제해줬다. 채무를 변제해줬다. 내가 지고 있는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익을 준 거잖아요. 당연히 징여입니다. 이놈의 징여. 의미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이제는 화가 날 지경이에요. 사이통념을 이놈의 세법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빚을 해결해 줬는데 세금에 대한 빚이 생기는 건 너무도 가혹하다. 그래서 세법은 이 빚을 갚아주는 거에 대한 징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요건이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첫 번째, 부모가 큰 빚을 갚아줘도 괜찮다. 징여세가 없다. 하지만 그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간접적인 징여에도 징여세가 없는 다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 세금 대신 내주는 거. 이건 징여일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가 빚을 갚아주는 건 채무 면제 등에 대한 징여로 상속세 및 징여세법 제3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채무를 면제받은 수중자가 당연히 징여세를 내야 돼요. 하지만 상속세 및 징여세법에는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중자가 아닌 징여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중자가 주소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수중자한테 징여세를 부과하려고 해도 수중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예요. 두 번째, 비거주자. 외국에 살고 있는 수중자에게 징여세를 물게 하기는 어렵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수중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 진짜 소득이나 재산이 아예 없어서 국세청이 조세 징수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사례 같은 경우겠죠. 진짜 구제받을 곳이 없고 막다른 골목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빚 위에 또 빚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럼 세무사님, 이거는 징여자가 세금을 내는 거지 징여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연대 책임이니까 징여자가 세금을 물게 되어 있죠. 만약 부모가 이렇게 빚 있는 자녀에게 현금이 징여를 하고 이 받은 자녀가 이 돈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다. 그럼 징여자가 징여세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징여세법에서는 이러한 연대 책임까지도 지우지 않겠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채무 면제 이익에 따른 징여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죠. 수중자가 자력이 없으면 징여자한테 연대 책임이 지운다. 다만 이 연대 책임도 안 지는 예외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채무 면제 이익의 징여다.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 징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수중자인 내가 자력이 없어야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했어요. 이 대출금 우리 부모님이 갚아주는 거? 이것도 징여세가 안 내나? 이건 바로 부채 사후관리에 걸립니다. 이건 수중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국세청이 이 받는 사람의 데이터를 봤는데 진짜 소득이랑 재산세가 아예 없는 거야. 빚만 있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 현금을 직접 받지 않고 징여자가 채권자한테 직접 변제를 해야 된다. 채무를 없애주는 건 똑같은데 형식이 다르죠. 그 형식에 따라 징여가 있고 없고가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빚을 갚아주는 거에 대한 징여세가 없는 것 말고 또 다른 간접적인 징여에 대해서도 징여세가 없는 규정이 있어요. 단 수중자가 자력이 없을 때겠죠. 규정이 꽤나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를 들어 무동산 무산 사용에 따른 이익의 징여 또는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징여 등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에 고가의 아파트 부모님 집에 사는 것도 징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가 진짜 살기 어려워서 부자인 내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거 그거 괜찮다 이거예요. 또 살기 어려운 나한테 내 가족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팔거나 내 물건을 비싸게 사줘도 괜찮다는 거죠. 플러스로 비거주자도 동일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빚 말고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 이거 징여인가요? 이건 너무나 당연히 징여죠. 하지만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보면은 실제로 그냥 징여세 신고를 넣으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분명 자녀분이 소득이 없거나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인데 고액의 부동산을 징여하고
발생한 증여세는 부모가 납부를 합니다. 미성년자나 수증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증여세까지 그 증여재산가액에 얹혀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걸 표현으로는 증여세 대납액이라고 하고요. 이건 뭐 당연히 넣어서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실제 대납을 해준다고 해도 국세청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제 경험상 조심하더라도 걸리는 건 있더라. 다만 정말 내가 자력이 없는 경우라서 증여세가 체납이 됐어요. 다른 세금이 체납이 될 수도 있고 이 체납된 세금을 부모가 대신 대납해 주는 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증여세가 없는 것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세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을 알면 그렇게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니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달아주셔도 됩니다. 제가 빠르게 검토해서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